흰 바람벽이 있어. 시작해 봅시다. 흰 바람벽이라는 오른쪽 위에 흰 바람벽이라는 소재를 통해서 어려운 현실을 이겨내려는 의지. 아, 왜 어려운 현실인데요? 이 시의 배경이 일제강점기거든요. 문학의 내용과 형식의 관계, 그냥 교과서에 실려있고 우리 서기형 쓴 거니까 내용과 형식이 잘 어울려져 있어요. 생각해. 작품을 둘러싼 맥락 등을 고려해서 작품을 감상해 봅시다. 작품 정리 먼저 볼게요. 자유시고 서정시고 회고적, 옛날 돌아본다는 얘기죠. 성찰, 자기반성하고요. 지금 사는 게 너무 힘든데 이겨내야 되겠어. 의지적이고. 타양에서의 군관상. 왜 타양에 있을까? 외놈들 때문에 그렇지 뭐 다른 이유가 있나. 하여튼 용서하면 안 된다고. 주제는 언제나 중요하니까 별표할게요. 외롭고 고달픈 삶 속에서도 고결함을 잃지 않으려는 삶의 태도, 어떠한 고결함, 특히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고결함을 잃지 않는 것, 고결함. 무엇을 통해서 고결함을 이끌어낼까? 특징, 화자의 내면 세계의 풍경과 삶에 대한 성찰을 형상화하고 있다. 무엇을 통해서, 옆에다가 이렇게 쓸까? 무엇을 통해서? 흰 바람벽을 통해서. 바람벽에 자기의 생각이 막 글자처럼 지나갈 거거든. 어디다 쓰고 있는겨? 정신 나갔네. 화자의 삶에 대한 성찰을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흰 바람벽을 통해서. 옆에다가, 여기 옆에다가 써야지. 흰 바람벽. 화자의 의식에 따라 시상이 전개됩니다. 의식에 따른 시상 전개. 감각적 이미지 사용하고 있어요.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미각 중에 지배적인 애가 있나 봅니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문장 구조를 통해 리듬감을 형성해내고 있습니다. 특히 마지막 부분에 엄청 그게 잘 나와 있을 겁니다. 라는 것들. 밑에 미리 보고 갈게요. 흰 바람벽의 기능. 이 아저씨가 타양에 와서 그냥 이렇게 방에 무기력하게 이렇게 누워있지. 벽에 뭐라 글자가 지나가. 이미지도 떠오르고 이런 거죠. 흰 바람벽에 어머니가 지나가고 사랑하는 사람도 있고 글자도 지나가고 있죠. 여기에서 나는 지금 이렇게 가난하고 외롭고 쓸쓸한데 도대체 왜 그러지? 그게 내 운명인가 보다. 체념도 하고 자기 위로도 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의지를 키우게 됩니다. 화자의 쓸쓸한 내면을 비춰줍니다. 그러니까 사색과 성찰을 할 거고요. 자신의 삶의 의미를 되돌아볼 겁니다. 라는 것들 됐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와서 정리되어 있는 거 하나만 더 보고 같이 갈게요. 글자가 지나간대요. 흰 바람벽에 지나가는 글자는 하늘이 사랑하는 사람은 가난하되 넘치는 사랑과 슬픔 속에 살기로 했었다. 어머, 지금 나 가난하고 사랑이 넘치고 하지만 너무 슬픈데 왜 이런 거지? 아, 하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이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화자의 처지와 쓸쓸하고 외로운 내면을 비추는 역할을 해주고 이러한 글자를 통해서 하늘이 나를 사랑하는데 더 이상 뭐 우울하게 괴로워만 하지 않아도 되겠다.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괜찮아 스스로를 위로하고 극복해낼 수 있을 겁니다. 음식 같은 것들을 엄청 잘 사용하신 분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확실히 나는 옛날 사람들이 잘생긴 것 같아. 이렇게 31페이지 밑에 보면 어때요? 지금 봐도 너무 잘생기지 않았냐? 동주 오빠도 엄청 잘생겼는데. 동주는 오빠라고 해야 돼. 그냥 그런 느낌이 있어. 이렇게. 옛날에 유퀴즈 할 때 그 돌아다닐 때 유재석하고 조세호하고 막 그 어디지? 연대 앞에 막 가는데 어떤 할머니가 문 앞에 나와 있는 거야. 그래서 할머니 안녕하세요 막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이 집이 옛날에 동주 오빠가 하숙하던 집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야. 동주 오빠래. 얼마나 좋았을까? 저는 동주 오빠 되게 좋아해요. 시작해 볼게요. 오늘 저녁 이 좁다란 방에 오늘 저녁이니까 시간적 배경 되겠지. 이 좁다란 배경은 공간적 배경이 될 거고요. 방이 어때요? 좁아요.
가난합니다. 흰 바람벽에 흰 바람벽에다가 네모 그리고 우리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내면을 비춰줍니다. 이것을 통해서 자신을 성찰하고 반성할 수 있게 하고 거기에서 끝인가? 아니요. 잘 살아봐야지 힘내봐야지 의지를 키우게 되는 소재가 됩니다. 그런데 어쩐지 쓸쓸한 것만이 오고 간다. 화자의 정서를 쓸쓸하다고 직접 드러내고요. 오고 간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현재형 어미를 사용하고 있다. 현재 어미가 뭐예요? 현재, 과거, 현재, 미래 할 때 오고 간다 하면 현재죠. 여기서의 현재형 어미는 간다에서의 가, 니은, 다에서 여기 니은이 현재형 어미지. 오다, 온다, 가다, 간다, 보다, 본다 다 현재죠. 이 흰 바람벽에 흰 바람벽 내면을 비춰줍니다. 가난함 속에서도 순결한 화자, 그렇지 시커먼색 회색빛이 아니라 흰색 벽이야. 희미한 15촉 전등이 어두운 불빛이죠. 가난하단 얘기예요. 가난하여 어두워요. 지친 불빛을 내던지고 사실은 누가 지쳤을까? 화자가 지쳤겠지. 때의 글은 때에 절어있는 낡은 무명사스가 가난하단 얘기죠. 어두운 그림자를 씌우고 그림자는 원래 어두워 까만색 화자의 내면이 어두워요겠지. 쉬게 하고 지치고 마음이 어두워요. 화자는 현재 가난하고 쓸쓸합니다. 아유 내가 진짜 막 몇 억씩 갖는 게 아니라 달디단 따끈한 감주 나 한 잔 먹고 싶다고 생각하는 지금 나한테 소원 하나 들어준다라고 하면 그냥 감주나 하나 먹었으면 좋겠어. 소박하죠. 내 가지가지 외로운 생각에 헤매인다. 현재 외로워요. 얘도 어떻게 화자의 정서를 직접 드러내줍니다. 그런데 이게 또 어인일인가? 그런데 시상의 전환. 이 흰 바람벽에 내 가난한 늙은 어머니가 있다. 어머니가 어떻게 있다? 보인다. 진짜 보이는 걸까? 아니죠. 어머니가 떠오른다. 생각이 난다. 내 가난한 어머니가 너무 속상하다. 엄마도 가난하고 게다가 늙으셨소. 이렇게 시퍼러둥둥하니 추운 날인데 시퍼러둥둥 시각적 이미지. 추워요. 차디찬 물속에 손을 담그고 차디찬 물속 촉각. 손을 담그고 무이며 배추를 씻고 있다. 또 내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옛날에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내 사랑하는 어여쁜 사람이 어느 먼 바닷가 앞에 조용한 개포가, 포구가의 나지막한 집에서 그의 지압이 지금쯤이면 내 옛날 사랑도 결혼했겠지? 남편과 마주 앉아서 대국국 끓여놓고 저녁을 먹는다. 벌써 어린 것, 자식도 생겨서 옆에 끼고 저녁을 먹는다. 엄마는 늙고 고생했는데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나름 소박하지만 그래도 일상적인 삶을 이끌어 나가는 행복한 이미지로 떠오르는 거지. 그런데 어머니와 사랑하는 사람이 떠오르고 난 다음 이즈막하여 어느 사이엔가 이 흰 바람벽에 내 쓸쓸한 얼굴을 쳐다보며 이러한 글자들이 지나갑니다. 글자에다가 동그라미. 이 글자는 뭐겠어요? 화자의 내면이겠지. 나의 자각을 구체적으로 내용으로 담은 것을 표현합니다. 시각적이라고. 괄호 열고 그래서 아까 이 시를 감각적이라고 했구나. 생각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걸 글자라는 걸로 표현해 줬으니까 나의 자각 밑에다가 하나 더 나의 내면 이렇게 하나 해놓을게요. 이렇게 글자가 써있대.
나는 이 세상에서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니 살아가도록 태어났다. 이게 내 운명입니다. 운명론적 태도. 자신의 처지를 돌아봤더니 나는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해. 이게 내 운명인가 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 가슴은 너무도 많이 뜨거운 것으로, 너무도 많이 뜨거운 것이면 뭐겠어요? 사랑과 누군가에 대한, 삶에 대한 열정 같은 거겠지. 호젓한 것으로, 사랑으로, 슬픔으로 가득 차 있다. 내 마음은. 그리고 자꾸 그리고라는 시어를 반복해주고 있죠. 이번에는 나를 위로하려는 건지 아니면 나를 힘으로 울려 억누르려는 건지 눈질을 하기도 하고 주먹질을 하기도 하고 그런 거겠네. 위로하는 것 같아. 왜? 눈질을 하는 것 같거든. 나를 울력하는 것 같아. 왜? 나에게 주먹질을 하고 있거든. 이런 글자들이 지나간다. 하늘이 이 세상의 내일적에는 하늘, 화자가 삶을 운명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늘이라는 것 자체가 운명 그 자체네요. 이 세상의 내일적에 너 세상에 태어나라 라고 할 때 그가 가장 귀해하고 사랑하는 것들은 모두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게 언제나 넘치는 사랑과 슬픔 속에 살게 만드셨었다. 에다가 그가 가장 귀해하고 사랑하는 것에다가 밑줄. 아이 왜 이래. 그가 가장 사랑하고 귀해하는 것에다가 밑줄. 그리고 화살표 하자. 어디에다가? 가난하고 높고 외롭고 사랑과 슬픔으로 가득 차게 만들었지. 이거 난데? 나는 하늘이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존재구나. 모두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게 사랑이 넘치도록 살게 만든 것이다. 가난하고 외롭게 높고 쓸쓸하게 언제나 사랑과 슬픔 속에 살도록 에다가 밑줄. 바로 이게 누구야? 화자 자신이죠. 나 하늘의 사랑을 받고 있어. 저는 못 믿겠는데요. 너무 고로운데 왜 나 사랑한다면서 괴롭힙니까? 야, 잘 봐. 초생딸과 바구지꽃과 짝새와 당나귀가 그러하듯 프랑시스 잼, 도연명, 라이너 마리아 릴케가 그러하듯이. 그러면 요렇게 체크해 놓으셔야 되겠네요. 여기에 나와 있는 초생딸, 바구지꽃, 짝새, 당나귀, 프랑시스 잼, 도연명, 라이너 마리아 릴케 전부 다 어때?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고 사랑과 슬픔 속에서 살아가는 대상들. 마지막 년 살펴봤더니 어때요? 여러 가지 소재들을 열거해주고 있죠. 데스카. 여기 열거법이라고 써 있었네. 오케이. 다음 페이지 볼게요. 문제가 몇 개인가? 1번부터 어디냐? 7개. 얘도 2분만 드려볼게요. 시작. 이 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공간적 배경. 어디? 좁다란 방. 좁다란 방을 통해서 화자의 처지, 지금 가난하구나 나타나 있죠? 계절적 배경이 딱히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에이, 10% 둥둥하니 저기 무은 배추 씻고 있는데요? 그건 엄마지. 반복과 열거 있고요. 당연히 운율 형성하겠지. 시상이 스크린 비치는 영상처럼 전개가 됩니다. 어디에다가? 흰 바람벽에다가. 감각적 심상을 사용해서 정서를 효과적으로 제시한다. 특히 시각적 심상을 잘 활용하고 있죠. 그래서 틀린 건 2번. 2번 문제 보러 갈게요. 화자의 처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리워요. 맞죠? 누가? 어머니하고 사랑하는 사람하고
가난하고 고달파요. 가난한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15촉 전등 있고요. 때에 절어 있는 샤스로 알 수가 있죠. 자기 성찰하고 있죠. 바람벽을 통해서. 종교적 이상세계에 없죠.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주의해야 되겠네요. 이 시는 결코 자신의 삶, 자신의 운명에 대항하거나 운명에 저항한다라거나 아니면 운명을 어떻게 바꿀 거예요 라고 하는 의지적인 태도가 나타나 있지 않다고. 이 말 중요한 말이야. 적어놔야 돼. 빨간색. 앞으로 넘어올까요? 기억에서부터 미음까지 성격이 다른 것 찾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한번 볼까? 어디 볼까요? 기억. 가난하단 얘기지. 가난하단 얘기죠. 희미한 15촉 가난하단 얘기고요. 때에 절어 있어요. 가난하죠. 어두운 그림자는 가난한 건 아니지만 우울하단 얘기고 달기단 감주는 화자의 소망을 나타내는 거니까 굳이 따지면 부정적인 거랑 긍정적인 거라고 생각해서 2번의 답은 5번 정도 확인할 수가 있겠지. 다음 A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A 뭔데요? A. 흰 바람벽. 내면을 비춰줍니다. 그렇죠? 성찰하게 해주고 과거 고향에서의 기억을 떠올리게 해주고 외로움을 고조시켜서 고립된 상황. 이 흰 바람벽 보고 있으니까 나 세상에서 자꾸 부정적인 생각만 드는가? 아니죠. 고립적인 생각은 아니고 스크린 같은 기능을 하고요. 화자가 자신의 삶을 성찰하는 데에 느끼는 정서를 반영합니다. 그치? 정서가 글자가 되어서 지나갑니다. 오른쪽 위로 올라가서 5번 문제 확인할게요. 최승호의 북어. 북어 어때요? 건어물 집에 있죠? 바짝 말려져 있지. 걔네들 보면서 살아있다라는 생각하나?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미리 체크하고 갈게요. 이 북어는 누구를 나타내는 거냐면 무기력한 현대인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충격적이야. 이 무기력한 현대인의 시적 화자 자신도 포함이 돼요. 시작해 볼게요. 글씨를 조금 키워 봅시다. 밤의 식료품 가게에 시공간적인 배경. 캐캐 묵은 먼지 속에서 아주 오래되었죠. 죽어서 하루 더 손때가 묻고 터무니없이, 여기에서의 터무니없이는 아무런 희망이라든지 삶의 목표라든가 어떻게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계획 없이 기다리는 북어들. 바로 요 북어들이 이 시에서 비판의 대상이 됩니다. 일개분대라는 말은 언제 쓰는 말이에요? 군대 용어예요. 군사문화에 혹은 독재문화에 잔재가 남아 있습니다. 독재문화에 잔재가 남아 있습니다. 현재 사회에는. 나랑이 꼬챙이에 꿰어져 있다. 나란히, 획일성. 나는 죽음이 꿰뚫은 대가리를 말하는 셈이다. 북어들은 어떻게? 죽어있는 상태다. 한 쾌의 혀가 자갈처럼 죄다 딱딱했다. 현대사회에서의 어때요? 문제점을 비판하거나 정당한 말을 하지 못합니다. 비판하지 못합니다. 북어들은. 나는 말의 변비증을 앓는 사람과 무덤 속의 벙어리를 말한 셈입니다. 말라붙고 짜부라진 눈으로는 아무것도 볼 수 없죠. 현실을 직시할 수 없어요. 북어들의 빳빳한 지느러미 가지고 어디를 가?
아무데도 못 가지. 어떠한 행동도 할 수 없습니다. 막대기 같은 생각, 획일적 사고, 빛나지 않는 막대기 같은 사람들이 가슴에 싱싱한 지느러미를 달고 헤엄쳐 갈 데 없는 사람들이, 삶의 목표가 없는 사람들,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연민, 느닷없이 라는 말을 통해서 시상이 전환될 거예요. 시상이 전환될 겁니다. 왜? 느닷없이 앞부분에서는 내가 북어를 바라보고 하는 생각들인데, 이 이후로는 북어가 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거봐, 너도 북어지, 너도 북어지, 너도 북어지 라면서 귀가 먹먹하도록 부르짖고 있었다. 나도 북어였었다. 다를 게 없는 무력한 현대인들이었었다. 라고 확인해 보면 되겠죠. 그러면 형광펜 같은 거 하나 드시고 위에 체크 한번 좀 또 하러 갈게요. 쓱쓱쓱쓱쓱. 어디 갈 거냐? 누구 보고 있어요? 북어 보고 있지. 죽음이 꿰뚫은 대가리, 북어죠. 말에 변비증 앓는 사람들, 북어지. 벙어리 속에, 무덤 속의 벙어리, 북어죠. 짜부라진 눈, 빳빳한 지느러미, 막대기를 가지고 있는, 그 다음 또 여기도 되겠다. 막대기 같은 사람들. 너도 북어지, 너도 북어지. 너, 나도 북어다. 이렇게 확인해 놓으면 되겠죠. 가는 누군데? 가. 당나귀. 오케이. 위에다가 또 잠깐만 써놓을게요. 뭐라고 써놓으면 되냐? 어차피 문제 푸는 거니까. 가, 당나귀. 나, 북어인가? 그렇죠. 북어일 수밖에 없겠지. 북어. 당나귀와 북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1번. 당나귀가 동경의 대상이다. 동경의 대상은 아니고, 포용하는 것도 아니고, 자신감도 아니고, 쓸쓸한 심정 가져오는 거 아니고, 화자가 자신과 같다라고 느낍니다. 괜찮죠? 어머, 가만 봐도 5번이 답이네. 북어는 비판의 대상 괜찮아. 회유한다, 꼬시는 거 아니고요. 열등감도 아니고, 자신과 같다고 느끼는 대상. 딱 맞네. 답은 5번. 잘했어. 6번. 촉각적 이미지를 사용해서 시각적 이미지로 바꾸어 사용하는 공감각적 이미지가 사용된 식구. 아까 엄마 여기에 있었죠? 뭐 쓰시면 돼요? 시퍼러둥둥하니. 요거 쓰시면 되겠죠. 시퍼러둥둥하니. 네. 7번 문제 확인하죠. 화자가 자신이 외롭고 쓸쓸하게 태어난 이유는 뭐예요? 하늘이 나를 귀해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하늘이 나를 귀해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충분히 사랑받고 있어요? 네. 그래요. 당신에게 가장 큰 사랑을 주는 사람은 누구니? 그렇죠. 부모님일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당신들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은 당신 자신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중요하죠. 나는 우리 딸한테 세뇌시켰어. 딸, 네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 누구야? 나. 이렇게 얘기해. 옛날에 엄마, 아빠 그랬다가 엄빠 했다가 요즘에는 나야. 맞아. 너는 너 자신을 가장 사랑해야 돼. 얘기해주죠. 뒤에 볼게요.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눠봅시다. 시상의 흐름에 따라 화자의 정서와 심리가 바뀌어져가는 부분을 찾아봅시다. 라고 이야기하려는데 여기에만 네모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화자의 정서. 쓸쓸하고 외롭고 그립고 체념과 수용하다가 자기 위안으로 넘어갑니다. 결국에는 크게 따지면 이렇게 쓸 수도 있겠는데 정서가 부정적에서 긍정적으로 넘어갑니다.
그렇다고 꼭 현실에 만족만 하고 있을 필요도 없어요. 화자가 하는 말입니다. 빈칸을 채우죠. 현재 저는 좁다란 방에 있습니다. 흰 바람박은 극장의 영상막, 스크린처럼 느껴집니다. 거기에 대상을 바라보고요. 저희의 상념에 따라 영상막 위로 사람들의 영상과 글자가 차례대로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됐고. 시상의 흐름 속에서 영상과 글자가 하는 역할, 결국엔 다 자기 자신이죠. 화자의 어디가 있을까? 의식의 흐름에 따라 그리운 사람들을 보여주고 자신의 내면을 비춰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라고 해도 되는데 글자가 지나가요 라고 말한 이유는 뭔가? 흰 바람벽에 떠오르는 글자를 통해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한 게 나의 운명이구나.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되겠구나. 자신을 위로하고 극복할 수 있다는 깨달음을 얻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 시의 시적 화자는 운명에 저항하려 한다. 완전 틀린 말이라고 꼭 기억해 두시고, 이 작품의 특징적인 표현이 내용을 형상화하는 데 기여합니까? 네. 1에서부터 6년까지 감각적 이미지, 얘네들 찾으시면 될 것 같고요. 필기 다 되어 있고. 2번, 서사적 진술이에요. 하지만 리듬감을 형성합니다. 시에서 리듬감 형성은 뭐예요? 어구 반복. 유사한 문장 구조 반복. 아무튼 반복이다. 반복하면 운율 생긴다. 다음 페이지. 다음 작품을 읽고 활동을 한번 해봅시다. 엄혹한 시절, 군사독재 시절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제목은 성의꽃이라고 되어 있고요. 얘도 거의 필수 작품이에요. 시작해봅시다. 새벽 시내버스는, 솔직히 새벽 시내버스 타는 사람들은 누구야? 전부 다 서민들이죠. 서민들의 삶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이 공간엔 웬 찬란한 치장을 하고 달립니다. 새벽에 시내버스가 있어요. 바퀴가 달려 있을 거고 창문이 있겠지. 여기에 성의꽃이 달려 있습니다. 성의꽃이 달려 있다라는 것 자체가 겨울이란 얘기죠. 겨울은 어떤 시간이다? 당연히 시련의 시간이죠. 엄동혹한일수록 추우면 추울수록 선연이 피는 성의꽃. 요렇게 둘이 대조. 얼음물 마시는겨? 엄청나네. 젊음은 달라. 어제 이 버스를 탔던 처녀, 총각, 아이, 어른, 미용사, 웨퍼넌, 파출부, 실업자, 이러한 평범한 사람들이 입김과 숨결이 간밤에 은밀히 만나 피워낸 번뜩이는 기막힌 아름다움. 서민들의 삶은 번뜩이고 기막힌 아름다움입니다. 나는 무슨 전람회라도 온 듯 시적 화자 겉으로 드러나 있죠. 전람회라는 건 결국엔 이 성의 꽃을 뭘로 보고 있는 거야? 예술작품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지. 예술작품이라고. 그러니까 뭐가? 서민들의 삶은 예술입니다. 아름다운 거예요.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나 보네요. 자리를 옮겨 다니면서도 보고 다시 꽃잎파리 하나 섬세하고도 차가운 아름다움에 취한다. 성의 꽃에는 평범한 사람들의 삶의 아름다움이 여겨지고요. 동그라미, 역설. 도대체 어디가 역설인데요? 일반적으로 아름다움 하면 따뜻하고 포근한 이미지 아닌가? 그런데 차갑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여기 차가운 아름다움, 여기가 역설적 표현이라고. 성의 꽃에는요, 사람들의 한숨도 있고 어떤 더운 가슴이 토해낸 정열도 담겨져 있고요. 이 한숨과 숨결이 성의 꽃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정성스레 입김으로 손가락으로 성의 꽃 한 입 쥐어보고 거기에 이마를 대어봅니다. 그들의 삶을 느끼기 위해서 연민의 행위라고 봐도 되고 그들의 삶에, 서민들의 삶에 공감하는 태도입니다. 따라서 이 시의 시적 화자는 다시 서민들의 삶을 긍정하고 있습니다. 서민들의 삶을 긍정하고 있다. 쓱
자를 거예요. 덜컹거리는 창에 어리는 푸석한 얼굴. 여기까지 쓱 자를 거예요. 앞부분까지 서민들에 대한 이야기였다라고 하면, 앞부분까지 서민들의 삶에 대해 이야기했다면 뒷부분에서는 친구 이야기를 할 거거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시상이 전환됩니다. 라고 확인하면 돼요. 덜컹거리는 창에 어리는 푸석한 얼굴, 친구 얼굴. 근데 저는 요거 자기 얼굴이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오랫동안 함께 길을 걸었으나 지금은 면회마저 금지된 친구요. 지금 살인범도 면회하자면 면회가 돼요. 근데 면회마저 금지가 되어 있어? 아, 독재 시절이었구나. 라는 게 확인이 되는 거겠죠. 오랫동안 함께 길을 걸었어요. 이 길은 어떤 것이 길이었을까? 민주화를 위한 길이었을 겁니다. 라고 추측해 보는 거지. 옆에 거 확인할게요. 1번. 성의 꽃에는 화자가 차창에서 관찰한 것과 그로부터 연상한 것들. 우연히 차창에서의 성애를 발견하고 평범한 서민들의 숨결이 피어오는 꽃으로 인식합니다. 성의 꽃에는 애정과 연민, 연대의 감정을 느끼고요. 면회마저 금지된 친구의 생각을 떠올리고 친구를 떠올리면서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2번 문제 별표. 위를 바탕으로 차창과 흰 바람벽의 기능을 비교해 봅시다. 시내버스의 차창에는 성의꽃이 어리는데 이 차창을 통해서 서민들의 삶과 친구를 떠올립니다. 따라서 이 시에서의 차창은 화자의 내면 풍경을 투영하는 흰 바람벽과 유사합니다. 성의꽃의 화자가 차창에 어린 성의꽃을 보고 서민들의 삶을 연상했다라고 한다면 흰 바람벽에서는 화자의 내면을 투영하고 있다라는 차이점. 그러니까 내 생각하냐, 다른 사람 생각하냐, 그 정도로 확인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페이지, 한 페이지만 더 하면 끝나. 흰 바람벽에 투영된 내면의식. 흰 바람벽에는 화자의 내면 풍경이 투영되어 있습니다. 현실은 어렵지만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처지를 극복하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궁핍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가난했는지 어떻게 합니까? 좁다란 방 15측 전도 때에 절어있는 무명샷집. 자신을 바라보면서 상실감과 외로움을 느끼고 있죠. 위로가 필요한데요. 흰 바람벽을 통해서 그리운 사람들을 생각합니다. 어머니도 떠올리고 저녁 먹는 아내의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도 떠올리고 흰 바람벽은 글자들을 영상해 줍니다. 운명을 긍정적으로 수용하고요. 왜? 하늘이나 사랑하니까. 자신을 구원할 길을 받아들이며 고독하지만 고귀한 정신을 회복해 줍니다. 여기에 나타나 있는 초생딸, 바구지, 꽃짝새, 당나귀와 같은 하찮은 존재를 보면서 하늘이 사랑하는 존재구나 자신감을 얻습니다. 마지막에 등장하는 세 명의 시인은 동질감을 느낍니다. 도연명, 마리아 라이너 릴케 이런 사람들 모두 시인들은 고독하고 쓸쓸한 삶에서 묵묵히 자기를 갔던 사람들. 그래, 나도 내 갈 길을 가면서 시를 써보아야 되겠구나 정도로 확인해 놓으면 되겠죠.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